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 2023년도 이제 마지막 회차죠. 3회 전기산업기사, 이제 기술기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새로 나온 건, 이제 개정된 부분의 문제가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요. 개정된 부분의 문제를 이제 좀 잡아줬으면 하는 문제가 있고, 그냥 확인만 해줬으면 하는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거 잘 판단하셔갖고, 다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 81번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최근에 보면 굉장히 잘 나와요. 용어에 대한 부분인데 관등회로죠. 관등회로. 네, 무슨 회로다? 관등회로. 이 관등회로는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저는 이제 요거 하나만 방전등용 안전기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우리가 지금 객관식이기 때문에 키워드로 좀 이런 거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히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문제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형광등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이 방전등이죠. 그래서 이런 등은 바로 등기구로 전원에서 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안전기를 거쳐서 우리가 어디로 간다? 이렇게 이제 이 등으로 이어지죠.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형광등을 보면 원래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차단기가 있으면요. 차단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로 등으로 가는데 요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안전기를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부하에 이제 이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방전관까지 이르는 요 회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정답은 4번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말한다. 뭐 이런 얘기죠. 이제 이런 거를 다 외우진 마시고요. 어쨌든 저는 요거 하나. 요게 용어 문제로 잘 나오니까요. 요런 거는 꼭 잡아주시고. 자, 82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개정된 부분의 문제지만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실기에까지 나오기 때문에 꼭 다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전로의 사용전압이 FELV나 500V 이하의 저압 전로는 시험전압 DC 500V로 측정하였을 때 그 절연저항은 몇 메가옴 이상이 되어야 되는가. 저는 이제 이게 절연저항 값이다 라고 좀 보겠습니다. 반드시 정리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절연저항을 계측하는 측정하는 이 장비를 우리가 매거라고 하죠. 기억을 해주시면서 그냥 전압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전압. 그 다음에 이제 이 DC 시험 전압. 그 다음에 절연 저항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절연 저항은요 메가옴 단위를 갖기 때문에 메가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내가 시험코자 하는 대상이죠. 그 대상이 SELV나 PELV의 것이라면 DC 시험 전압은 즉 매거를 500V 이제 250이죠. 500V가 아니라 250V짜리 매거를 써서 측정된 절연 저항은 0.5 메가옴 이상 나오면 내가 측정한 그 대상의 절연 저항이 양호하다라고 판정하고요. FELV는 따로 안 보셔도 돼요. 500V 이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500V 이하의 것은 시험 전압을 우리가 500V, 매거를 500V짜리를 써서 이때 측정된 절연 저항은 1메가옴 이상 나오면 되고요. 만약 500V를 초과하는 저압이라면 1000V짜리 매거를 사용해서 측정된 절연 저항은 1메가옴 이상 나오면 양호 판정을 내려라 이거죠. 여러분들 이때 SELV는 특별 저압을 말하죠. 우리가 말하는 특별 저압은 교류에서는 50V 이하가 되고요. 직류에서는 120V 이하의 것으로 요놈들은 이 SELV는 비접지 회로를 뜻하고 PELV는 접지 회로로서 특별 저압을 말한다. 이렇게만 정리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특별 저압은 인체에 특별히 위해를 가할 수가 없다라는 의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 밑에다가 하나만 더 정리하면 단 정전이 곤란하여 이런 얘기가 들어와요. 단 정전이 곤란하여 절연 저항 측정이 어렵대요.
단 정전이 곤란하여 절연저항 측정이 어려운 경우 우리가 매거를 사용할 때 좀 단점이 뭐냐면 이 차단기를 내리고 해야 되는데 맘대로 내릴 수가 없죠. 그럴 때 우리가 역으로 누설 전류계로 측정한 누설 전류가 1mA 이하가 나오면 위 시험 조건에 준하지 않더라도 양호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500V 이하의 것으로 시험 전압을 500으로 하였을 때 절연 저항은 얼마? 1메가옴 이상이니까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개정된 부분의 문제로요. 가장 먼저 이제 실기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83번 보겠습니다. 자, 지워볼게요. 자, 83번. 저압 가공전선이 상부 조영제에 이제 위쪽에서 접근할 경우에 전선과 상부 조영제 간의 이격거리를 말하네요. 자, 이거 좀 잠깐 지워볼게요. 자, 이때 우리가 먼저 83번인데요. 자, 이것도 이제 그 여러 번 나왔던 문제죠. 먼저 또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위쪽 접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쪽. 이때 우리가 이 위쪽 접근을 상방이라고도 상방 표현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가공전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건조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이때 그 가공전선의 대상의 전압이 저압 또는 고압이다라고 주어지면 기본적으로 이격거리는 2m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만약 전선이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1m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는 22,900V도 따로 하나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케이블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외우실 때에는 1, 2, 3 이렇게 기억하셔갖고요. 요거 이제 더해갖고 2.5m 만들고 이렇게 내려서 1.2m 이런 식으로 좀 만드셔서 외우는 건 좀 어떤가 생각합니다. 요 정도는 좀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 지금 보면 저압 가공전선 상부전선 위쪽 접근이고요. 기본적으로 저압이고요. 밑에 보시면 단 특고압 절연전선 내지 뭐라고 한다? 케이블이다. 그래서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얼마라고요? 1m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2번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4번이죠. 자, 이것도 좀 지워볼게요. 84번에 보시면 22,900V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가지에 설치할 때에는 이 전선의 인장 강도 뭐 이렇게 되면서 얼마 이상의 이제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써야 합니까? 라는데요. 이것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84번이죠. 자, 84번인데요. 이것도 이제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좀 이렇게 해볼게요. 전압별로 좀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가공전선의 굵기 되겠습니다. 누구의 굵기? 가공전선의 굵기. 이때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요. 400V 이하의 가공전선인데 케이블을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연전선이나 이제 나전선으로 볼 때 나전선은 기본적으로 3.2mm 이상의 다 이상이에요. 경동선을 쓰고 절연전선은 기본적으로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씁니다. 두 번째가 400V를 초과하는 저압에 대해서는 설치되는 전선의 종류가 아닌 설치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설치되는 장소가 시가지 외다라고 주어지면 우리는 4mm 이상, 그 다음에 시가지라고 주어지면 5mm 되겠습니다. 우리는 시가지 외다, 시가지다 이런 언급이 없으면 시가지 외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고압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5mm 이상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특고압인데요.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뭘 말하냐면 시가지를 말합니다. 이것이 만약에요, 이제 시가지 외라면 22스퀘어예요. 22스퀘어. 자, 이때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대상의 전압이 100kV, 몇 kV? 100kV 미만이라면 이때 전선의 굵기는 최소 55스퀘어 이상의 경동연선을 쓰고요. 두 번째가 170kV, 몇 kV? 170kV 이하라면 150스퀘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70kV를 초과하면 이때는 240스퀘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뭐냐면 우리가 기술 기준에서 이런 말들이 중요한 거죠. 기술 기준에서 특고압의 경우 시가지에서는 100보다 작으면 55.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예시가 이렇게 안 나오고요. 항상 154로 나옵니다. 154 나오면 150. 154보다 큰 거 같으면 150보다 큰 거 찍어라. 좀 이렇게 좀 기억해 주고 싶어요. 아니면 FM대로 보셔도 되고요.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84번을 보시면 22,900V고요. 시가지랍니다. 얼마예요? 네, 55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우리가 4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한다. 자, 85번 보겠습니다. 저압 면접 인입선을 좀 지워볼게요. 자, 85번. 저압 면접 인입선은 폭 몇 메타를 초과하는 도로를 횡단할 수 없는가라고 했네요. 면접 인입선의 시설 기준을 말합니다. 자, 보시면은 85번이죠. 이것도 뭐 여러 번 나왔던 문제니까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면접 인입선의 시설 되겠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전주에서 우리 집으로 이렇게 오죠. 요거를 우리는 가공인입선. 바로 옆집이 또 있을 때 요렇게 우리 집에서 옆집으로 가는 거,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연접인입선. 자, 그러면 이때 첫 번째가 뭐냐면 분기점으로부터 연접인입선은요, 분기점으로부터 100m 넘는 지역에 미치지 말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폭이 5m, 몇 m? 폭이 5m 넘는 도로 횡단이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옥내를 관통할 수 없어요. 우리 집 옥내를 관통하면 안 되죠. 5개로 돌아가야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얘는 저압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맨날 틀린 걸로 고압에서 연접인입선을 시설했다. 이런 한 문제가 있고요. 다섯 번째가 얘가 저압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압 가공인입선이랑 동일한 전선으로 봐요. 그래서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단 경간이 15m 이하라면 2mm도 가능하다. 이런 조건이 있죠. 경간은 전선을 지지하는 점과 점 사이인데 이 인입선 자체가 중간에 지지물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전선의 길이로 보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확인해 보면 뭐라고 했냐면 저압 연접인입선은 폭이 몇 메타인 도로를 횡단할 수 없네요. 얼마? 5m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우리가 1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자, 86번 보겠습니다.
터널 내에 교류 220V의 애자공사로 전선을 시설할 때 우리가 노면으로부터 몇 메타 이상 높이에 두냐 이런 얘기죠. 자, 지워보겠습니다. 자, 86번이죠. 터널 전선로거든요. 터널 전선로. 보통 아무 말이 없으면 열차나 자동차의 전용 터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마이너스 0.1에 마이너스 1 이렇게 기억하자. 이때 첫 번째가 뭘 물어보냐면 이 저압이나 두 번째 고압에 대한 전선의 굵기와 높이를 물어봐요. 첫 번째가 이제 저압이 되면 기본적으로 2.6mm 이상의 전선을 쓰고요. 두 번째가 높이인데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마이너스 0.1은 요 크기에서 여기서 빼달라는 얘기예요. 0.1을.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된다? 2.5m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일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압이라고 굵기라고 해야 되는데 저 위에 저압이라고 썼는데 굵기라고 해야죠. 미안합니다. 굵기는 요렇게 해서 얼마가 되냐면 4mm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높이는 3m가 되겠고요. 그쵸?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빼달라는 의도죠. 그리고 혹시나 해서 이제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안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안이라고 나오면 그냥 2.5 가자. 요게 현명합니다. 이게 아닌 게 하나 있는데 그 한 문제를 위해서 이거를 다 또 쪼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요거는 반드시 요 말을 줍니다.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요 말을 줘요. 자, 그래서 보면 지금 터널 내에 220이면 엄연히 뭐예요? 저압이고요. 이때 지표상 높이를 물어본 거네요. 얼마예요? 2.5m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2번 되겠죠. 여러 번 물어봤어요. 이런 거는 꼭 잡아주셔야 된다. 87번 발전기의 용량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인데요. 이것도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키워드로만 보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다 외우지 마시고 그렇게 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 자, 보시면은 87번이죠. 역시 뭐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 되겠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과전류의 경우예요. 과전류. 누구 과전류. 원래 과전압도 있는데 뭐 시험에서 저걸로 문제가 안 하니까 요거만 기억하셔도 돼요. 용량과 무관하다. 즉 용량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발전기는 그 용량에 관계없이 과전류에 대한 보호 조치를 둬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있는 비상발전기는 OCR이나 OVR을 꼭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문제 조건에서 풍차라고만 나오면 풍력발전기에 이제 발전기를 이제 회전시켜주는 매체라고 하죠. 풍차는 100만 기억하시면 돼요. 100kVA 이상 되겠습니다. 압력을 조절하는 유압장치에 뭐 유압이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 풍차 나오면 무조건 100. 그 다음에 수차 나오면 무조건 500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똑같이 뭐 압력을 조절하는 유압장치에 뭐 이 유압이 현저히 저하 뭐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베어링의 온도가 상승한대요. 여기 온도 계정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2000입니다. 2000. 마지막 다섯 번째 내부 고장이죠. 여러분들 발전기 내부 고장
차동 계정기, 뭐 비율 차동 계정기, 그쵸? 그 다음에 베어링 마모래요. 내부 고장 내지 베어링 마모 나오면 만 가자. 이렇게. 근데 조건에서 얘가 베어링이 온도가 상승하고 베어링이 마모되면 얘가 기준입니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네. 그거를 다음 장에 있는 해설을 모두 외우려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뭐 이런 부분은 실기에 나오지도 않고요. 자, 그러면 용량과 관계없이 보호해야 되는 경우죠. 어떠한 사고예요? 과전류에 대한 사고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네. 네, 반드시 보셔야 된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8번.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저는 좀, 이 문제는 좀 그냥 제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88번. 새로 나온 문제면서, 이거는 좀, 새로 나온 문제면서 좀 버려지는 문제였으면 합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전기 저장 장치를 시설하는 곳에 계측 장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측 장치는 항상 따라 들어가는 게 대부분 뭐냐면 VIP 온도계가 따라 들어가는데 이때 V는 전압계가 되고요. I는 전류계, P는 전력계, 그 다음에 온도는 이제 온도계를 말하는 건데 지금 보면 여기서 다 보면 전압, 전류, 전력 있고 3번을 찍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단자의 충방전 상태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맞는 얘기인데 거기 보면 주요 변압기의 온도가 빠집니다. 요게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전기 저장 장치에서는 요게 온도가 빠진다라고 기억을 하시든가 아니면 과감히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왜냐면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까지 다 헷갈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저라면은 시원하게 버리는 걸 좀 추천합니다. 아니면 요것만 기억하는 거죠. 일부 계측 장치 중 전기 저장 장치만 온도계가 빠진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요. 다 못 외웁니다. 자, 8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89번이랑 그 다음에 91번은 보안공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묶어볼게요. 보안공사에 시설되겠습니다. 예. 먼저 다 써놓고 나서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조건이 되고요. 자, 저고압 보안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저고압 보안공사는 전선의 굵기를 시험 문제화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400V 이하의 저압 보안공사는 최소 4mm 이상의 전선을 쓰고요. 400V를 초과하는 고압까지는 조건과 관계없이 무조건 5mm 이상의 전선을 쓰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 기본적으로 35kV를 초과하는 전선로로서 2차 접근 상태, 몇 차 접근 상태? 2차 접근 상태인 경우라면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고요. 그 다음에 요 2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기본적으로 35kV 이하의 전선로로서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특고압이면서 전압의 크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2차 접근 상태라고 나오면 2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 2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목주의 안전율도 시험 문제화합니다. 요게 2입니다. 나머지는 있는데 안 물어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종 특고압 보안공사도 기본적으로 35kV 이하로서 요 놈은 1차 접근 상태예요. 몇 차 접근 상태? 1차 접근 상태로서 그저 특고압으로서 전압의 크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이제 1차 접근 상태라고 나오면 얘가 기준이다.
여기서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들의 경관을 물어봐요. 지지물로서 목주나 A종을 사용한 경우와 B종을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철탑을 사용했을 때 경관을 물어봅니다. 이때 A종, B종은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합니다. 자, 만약 지지물로 제가 목주나 A종 철주,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했다면 그때 보안공사 시 경관은 죄다 100m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제1종 특구와 보안공사에서는 이 지지물의 사용이 불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B종의 경우는 150 다 이하예요. 150. 그 다음에 순서대로 200, 200. 그 다음에 철탑은 무조건 얼마다? 400m.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다구를 완성하면 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89번이죠. 89번. 다음 중에서 목주 A종 철주 및 A종 철근 콘크리트주의 지지물을 이제 사용할 수 없는 보안공사. 1종 특구와 보안공사는 뭐예요? 지지물로 목주나 A종 철주,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쓸 수 없으므로 정답은 2번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1번 먼저 볼게요. 2종 특구와 보안공사시죠. 몇 종? 2종이고요. 뭐라고 했어요? 지지물로 B종을 썼을 때의 경관 얼마예요? 네, 200이네요. 200.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네,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네,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밑에다가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보셔야 돼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누구냐면 1종 특구와 보안공사 시 1종 특구와 보안공사 시 전선의 단면적을 우리가 문제화합니다. 만약에 대상의 전압이 100kV 미만이라면 최소 55스퀘어 몇 스퀘어? 55스퀘어 이상의 전선을 쓰고요. 뭐 경동연선 또는 이와 등등 이상의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300kV 미만 몇 kV 미만? 300kV 미만은 150. 그 다음에 세 번째 300kV 이상이죠. 요놈은 200스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가공전선에 굵기 할 때 좀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 문제도요. 이 중간 조건이 154로만 나와요. 154,000V로만 나오니까 기술 기준에서는 이제 특구압으로서 이제 100보다 작으면 55, 154 넘으면 150, 왠지 154보다 큰 거 같으면 150보다 큰 거 찍으시면 돼요. 어차피 지문의 보기가 이거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돌아오셔갖고 90번 보겠습니다. 90번. 자, 지워보자. 90번. 자, 보시면은 90번은 다음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인데요. 이 문제는 딱 보자마자 이걸 떠올리시면 좋아요. 90번은 제가 이제 테마로 하지 않고요. 이제 그냥 좀 답으로 좀 찍는 방법 말씀드리면 기술 기준에서 작용이라고 이렇게 밑에 보기에서 나오면 짝이 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누유도작용이랑 아주 기억해주면 좋아요. 두 번째는 정전자. 유도작용이다. 좀 이렇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앞에 누는 뭐냐면 누설전류고요.
정은 정전유도, 전자유도작용이죠. 그러니까 둘은 좀 테마가 다릅니다. 이 앞에 누설전류 유도작용은 지금 이거예요. 지중전설로는 지중약전류 전설로에 대하여 누설전류에 의한 유도작용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전력보안통신설비예요. 전력보안통신설비는 정전유도나 전자유도작용을 일으키면 안 되는데 그걸 다 그냥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어차피 크로스될 일이 없으니까 기술 기준에서 작용 나오면 무조건 뭐 기억하자? 누유도작용, 그 다음에 정전자 유도작용 이렇게 기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세요. 뭐냐면 뭐에 의하여 통신상 장애, 우리가 유도작용입니다. 통신상 장애 나오면 뭐에 따른 통신상 장애래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통신상 장애를 일으키면 안 된대요. 뭐에 따른? 바로 보다 유도작용이라는 거. 요거 하나만 같이 캐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91번은 했고요. 92번 보겠습니다. 92번. 예, 고압 옥내배선의 공사 방법이 아니죠. 92번. 저는 좀 요거 좀 전압에 따른 옥내배선의 가능 공사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고압이 되는 순간 좀 많이 제한적이에요. 뭘 할 수 있냐면 애자 공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가 특고압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00kV, 몇 kV? 100kV 이하까지만 허용합니다. 옥내에서는. 특고압이 되면 이제 애자 공사도 안 되고요. 케이블 공사나 케이블 트레이 공사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좀 전압이 있는데 뭐 그렇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때 고압은 전선의 굵기가 6스퀘어 이상입니다. 고압은. 따로 이렇게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고압 옥내배선의 공사 방법이 아니죠. 고압 옥내배선은 애자 공사, 케이블 공사, 그 다음 뭐예요? 케이블 트레이 공사가 가능하므로 정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외우는 것도 방법이죠. 고압은 애자 케이블, 특고압은 뭐 그냥 케이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케이블 트레이는 우리가 이제 전기실이나 내지 지하실 또는 EPS실을 보면 이렇게 사다리 형태의 시설물로서 수많은 케이블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공사를 우리가 케이블 트레이 공사라고 하죠. 자, 다음 93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저는 주는 문제가 아닐까, 그쵸? 항상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쉬운 문제들이 있죠. 근데 2회차에 보면 특별히 아무튼 좀 그랬던 건 없었어요. 보면 93번 금속관 공사죠. 무슨 공사? 금속관 공사. 저는 이제 금속관 공사는 이 기사는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얘는 뭘 해야 된다? 접지를 해야죠. 요거 콘크리트에 매설 내지 매입되는 거죠. 금속관의 두께는 1.2mm가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1번 관 끝부분에는 안쪽 면의 전선에 피복이 손상하지 않도록 매끄러워져 줘야죠. 선을 넣을 때 까지면 안 되니까. 2번 말도 안 되죠. 옥내배선에서는 5개용 전선을 쓰지 않죠. 요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4번. 프로덕트에 대한 이제 저하 목내 배선에서 단선을 사용해도 좋은 이 단면적의 최대값인데요. 94번도 이것도 보셔야 돼요. 프로덕트 공사거든요. 이 덕트가 매입되는 공사인데, 자, 이것도 일단 우리가 뭐를 기억하냐면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얘도 적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하나. 나머지가 나왔던 게 있는데 삭제가 돼버려갖고 이제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전선의 굵기를 물어보면 이 전선의 단면적을 물어보면 10스퀘어 이하다.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문제예요. 나머지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요거 10스퀘어.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95번은요. 이런 문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95번은 좀 세모치고 싶습니다. 선택을 하시는 건데 변전소의 관리 기술원이 상주하는 장소로서 경보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에요. 이게 좀 그 전에도 이제 있었던 문제인데 이게 흔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잘 보이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 문제는 확인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95번. 보시면은 변전소의 관리 기술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경보 장치를 이제 시설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인데 4번이 잘못됐고요. 용량이 틀렸어요. 요게 2000이 아니라 3000의 경우인데 네. 좀 요거는 좀 그냥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뭐 조상기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맞고요. 주요 변압기의 전원축 전로가 무전압 상태가 된 거 맞고요. 세 번째, 특고압 탄행식 변압기의 냉각 장치에 고장이 된 경우. 이건 이제 우리가 원래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요게 이제 용량이 잘못됐습니다. 네. 그래서 잘못됐다.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버리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자, 96번 보겠습니다. 96번. KSC-IEC의 60364에서 충전부 도체를 자, 여기 밑줄 쳐주실래요? 충전부 전체를 대지로부터 절연. 이게 핵심이에요. 충전부 전체를 대지로부터 뭘한다? 이제 절연입니다. 한 점의 임피던스를 삽입하여 대지에 이제 또는 그러니까 이제 절연시키거나 한 점의 임피던스를 삽입하여 대지에 절연시키고요. 전기기기의 노출 도전성 부분을 단독 또는 일괄 접지하여 개통 접지를 하는 이 접지 계통을 뭐라고 하냐? 저압 배전 계통의 접지인데요. 우리가 저압 배전 계통에 이건 나중에 실기에서 되게 중요한데 이 문제는 기출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그 말만 충전부 전체를 대지로부터 절연 요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전 계통의 접지는 TN 접지가 있고 TT 접지가 있고 IT 접지가 있는데요. 각각의 제가 이걸 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딱 하나만 보면 여기서 문자의 의미가 이 TN 뭐가 되냐면 이 TN 접지는 TNS 접지가 있고요. 좀 여기다 하자. TN 접지는 TNS 접지가 있고 TNC 접지가 있고 TNCS 접지가 있거든요. 요 놈만 이렇게 파생됩니다. 이때 문자의 의미를 보면 첫 번째 문자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첫 번째 문자는 이 계통과 대지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통은 변압기 중성점을 말한다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문자로서 TTI가 왔는데 이때 T는 뭐냐면 테라, 땅을 말하고요. 계통을 직접 대지와 연결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접지했다는 얘기죠. 중성점 접지를. 두 번째가 I가 왔죠. 인슐레이티드. 이것은 계통을 대지와 절연한 거예요. 절연. 또는 임피던스가 높은 상태로 대지와 연결했다. 뭐 이런 개념을 갖는데
미안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대지와 절연이죠. 대지와 절연 나오는 순간 무조건 IT 접지 가는 거예요. 요거. 중성점 접지 안 했다는 얘기예요. 델타 결선이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 사실상. 네. 다음에 기왕 건드렸으니까 두 번째가 이 두 번째 문자는 도전성 기기의 외함과 말 그대로 도전성 기기의 외함과 대지와의 관계입니다. 필기에서는 사실 좀 잘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실기 가면 그림 문제가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n이 있고 t가 있는데 t, 그쵸? 또 테라, 땅이에요. 도전성 기기의 외함의 접지를 직접 대지와 연결한 거예요. 별도로 접지했다는 얘기고, 두 번째가 n이라는 것은 내추럴. 요놈은 도전성 기기의 외함의 접지를 계통에 연결한다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자. S와 C가 오죠. 그렇죠? 요것은 우리가 중성선과 보호도체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S, separate, 분리됐다는 뜻이죠. 중성선 N과 보호도체가 이 보호도체 P가 별도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C, 콤비니드, 중성선 N과 보호도체가 겸용이란 얘기예요. 겸용. 이게 PN선이죠. 그래서 뭐 이런 의미를 갖는 거고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98번이죠. 다 지워볼게요. 이런 건 나중에 실기에서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7번이죠. 7번. 네, 96번이었었죠. 좀 전에. 네. 97번. 지중전선로의 지중함에 대한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거죠. 요것도 우리가 세 가지만 좀 보시면 됩니다. 지중함의 시설 기준이다. 먼저 좀 써놓고 나서 좀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안에 고인 물이 제거되는 구조일 것인데 그 안에 고인 물이 제거되는 구조일 것인데 그럴싸하게 물이 고여도 무방하다 이러고 나오고요. 두 번째가 크기를 물어보면 1m 3승 기억하자. 원래는 이제 뭐 가스나 뭐 이런 거 이제 방산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거 그런 거 물어보는데 그냥 크기 물어보면 1m 3승. 세 번째가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지금 이 문제처럼 별도의 조명 및 세척 장치가 불필요합니다. 별도의 조명 및 세척 장치가 불필요한데 그럴싸하게 필요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조명 및 세척 장치가 틀린 걸로, 그쵸? 요거 불필요한데 필요하다고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되겠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8번 보겠습니다.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가공 약전류 전선 사이에 보호망을 설치할 때 이때 보호망은 금속선 상호 간의 간격은 가로 세로는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네요. 자, 98번 되겠습니다.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 뭐가 되냐면 보호망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전주가 있고요. 이렇게 전주가 있는데 지금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이렇게 가선돼 있대요. 근데 요놈이 지금 단선의 우려가 높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망을 설치해 갖고요. 혹여 얘가 뭐예요? 떨어지더라도 아래에 추락하지 못하게 이렇게 망을 둔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 첫 번째 물어보는 건 뭐냐면 가로 세로의 간격을 물어봐요. 가로 세로의 간격은 1.5m, 몇 메다? 1.5m 이하가 되도록 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 가로 세로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굵기를 물어보는데 이제 요놈 굵기는 기본적으로 5mm 이상 됩니다. 5mm 이상의 금속선을 쓰라고 하는데 단 기타의 부분이라고 주어지면 4mm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5mm는 뭐냐면 이 가선된 전선 바로 위에 것은 무조건 5mm 이상의 금속선을 써야 되는데 그 이외의 부분은 4mm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해설에 잠깐 보면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은 그 외주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바로 아래의 것은 오지만 그것이 아닌 기타의 부분이라면 4 이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 물어본 거죠. 가로 세로의 간격. 그래서 얼마가 된다? 1.5. 정답은 4번이죠. 99번은요. 별표를 좀 치고 싶어요. 개정된 문제지만요. 이미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많이 나오고요. 이게 제보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꼭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류 전차선의 충전부와 식물과의 이격거리예요. 교류 전차선의 충전부, 감전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죠. 교류 전차선의 충전부와 식물과의 이격거리 5m입니다. 5m. 여기서 뭐 이것 말고 더 나올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는 개정된 문제지만 지금 연속성이 아주 많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0번 여기다 해볼게요. 발전기, 변압기, 모선, 조상기, 계기용 변성기, 모선 또는 이를 지지한 애자는 어떤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기계적 충격. 거기 보면 기계적 충격 있죠? 요걸 우리가 발전기 등의 기계적 강도가 된다. 바로 뭐냐면 단락입니다. 단락. 단락 전류나 내지 단락 사고를 말하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기계적 강도 또는 기계적 충격 이런 얘기 나오면 뭘 찍어라? 요거 찍어주시면 됩니다. 단락.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네, 4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81번, 82번. 82번은 개정 문제지만 반드시 해야 되고요. 83 하셔야 되고 84, 85, 86, 87 다 하셔야 돼요. 88번 개정 문제로서 버려지는 문제라고 좀 보여지고 89, 90, 91 하셔야 되고요. 92, 93 그 다음에 94 하셔야 되고 95번도 제 개인적으로 좀 그냥 확인만 하셔라. 96번 해야 된다. 개정 문제지만 97, 98, 99는 개정 문제지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00번도 하셔야죠. 이 100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실기에서도 물어보니까 반드시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2023년도 3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해설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시험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